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시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는 한국 유학의 종주이신 설총 선생께서 탄생하신 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사는 기원전 108년경에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기원전 57년경에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이남에 78개 국의 소국이 형성된 때 삼암 중에 하나인 변만과 진안의 중심 부위에 변진에 속한 압도국이라는 그런 소국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은 압도국이란 소국이지만 상당히 우리 역사에 깊이 조명된 그러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사는 과연 어떠한 고장인가 하는 것을 제가 미리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압도국은 찬란한 문화를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서기 102년에 신라 파사왕 때 신라에 흡수되고 그렇게 하다가 서기 642년에 이것이 신라의 한 주인 암양주라는 주로 개칭이 되고 그 당시 암양주가 생기게 된 근본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기 640년에 신라와 백제와의 전투에서 신라가 가장 큰 관문성인 대야성을 백제에 잃었습니다. 그 시점이 640년이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신라의 관문성을 잃어버린 선덕 여왕은 설 땅이 없었다. 그런 기록이 삼국 사기에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라의 백성들이 다시 대야성을 탈환할 것을 수차 건의를 했고 그 중에서도 훗날 태종무열왕으로 등극했던 김춘추가 사실은 대야성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 딸이 있었던 것입니다. 김춘추의 사위는 김풍석이고 딸은 고타소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고 또 고전문화이고 제가 구비문화를 전문하는 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이야기가 흘러가는 처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춘추가 자기의 사위와 딸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역시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 군주로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기 642년 후에 선덕 여왕은 김춘추 장군의 정에 의해서 당시 장군이었던 김유신으로 하여금 대야성을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유신 장군이 군주로 부임을 하게 된 것이 원래는 대야성 부근에 부임하게 되었는데 대야성에 가보니까 이미 2년 전에 백제에 함락되었던 대야성 신라의 대야성 일대의 성민들이 이미 전부 백제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물러서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곳 경산입니다. 그래서 경산은 당시는 압도국의 멸망된 지역이었으나 선덕 여왕이 암양주라 명명하고 김유신을 군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암양주의 군주로 부임하게 되었으나 암양인들은 아무도 그를 마중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삼국사기 김유신조의 상편에 보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 암양 주민들이 과거의 압도국으로
있을 때 신라에 의해서 멸망하였기 때문에 그때의 앙심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래서 김유신을 군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신라의 장군이 왔으니까 너가 잘 지켜봐라 이런 식으로 방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즈음에 김유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유신은 덕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유신은 이를 지켜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호령을 하고 마중나지 나오지 않은 지역 책임자를 불러서 문초를 하고 이렇게 하였을 터인데 전년 표시를 내지 않고 달포 동안 그들과 같이 음주 가무도 하고 또 저장거리에 나와서 같이 섞여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군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암양 주민들이 가만 보니까 신라의 김유신이라면 신라의 최고 가는 장군이고 신라의 김유신이 오시면 당장 쓰러져야 할 그런 국가인데 그 장군이 지금의 경산의 군주로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용렬하다 해서 저런 장수를 믿고 어찌 우리가 이 땅을 지키겠는가 해서 암양인들이 스스로 뜻을 모아서 요사이 같으면 의병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경상지방의 최초의 의병창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기록에 보면은 김유신이 달포 동안 지켜보다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찌 움직임이 보통스럽지 않거든. 그래서 가만히 구석구석 가서 살펴보니까 지역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어떤 구국 의지가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김유신은 즉시 선덕 여왕의 때 가서 이제 싸울 만한 여력이 생겼습니다. 압도국이라는 그 사만시대 때 한강 이남의 78개의 소국 중에서 가야권 문화와 그 유사한 그런 독창성 있는 문화로서 이 지역의 문화를 꼽혀왔던 압도국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도국이 서기 102년에 멸망하고 암양주라는 신라의 한 주가 되었는데 서기 642년에는 그 선덕 여왕 11년이죠. 2년에는 저쪽에 640년에 신라의 최고 가는 성이 합천에 있는 대야성이에요. 그 대야성을 신라의 가장 관문인 성인데 그 성을 백제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함락되었죠. 그래서 그걸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경산이 맡은 역할이 뭐냐 하면은 경산 이 지역이 그 대야성을 탈환하는 중심 지역으로 신라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른바 신라의 화랑을 양성하는 그런 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신라의 화랑을 양성하였던 그러한 곳이 사적 218호로 지정되어서 세 군데나 남아 있습니다. 그 세 군데 중에서 암양 소재지에 있는 것은 기마훈련장이고 그 동쪽으로 좀 가면은 내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궁도훈련장, 그 다음에 선화리에 또 보면은 거기는 보병훈련장입니다. 그래서 궁도, 보병, 기마 이 세 개가 합쳐져서 이른바 삼국 전쟁의 핵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곳이 경산이고 그로부터 영향이 이루어져서 삼국 통일을 이루어내는 전초기지가 바로 경산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전성되고 있죠. 642년에 이 지역을 암양주다 해서 삼국사기의 김유신조에 보면은 암양주라고 명명을 하고 암양주의 군주는 군자가 군사군자입니다. 군주로 김유신을 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은 어떻게 해서 암양주의 군주가 되었을까요? 당시에 640년에 잃어버렸던 이 신라의 최고 관문성입니다. 신라의 그 성이 무너지면 바로 신라의 금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이
지도상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자 비슷하게 이렇게 지형이, 이게 와촌입니다. 생겼는데 이 일대에 위수 지역으로 청도는 이서국이고 이서소국이죠. 또 영천은 골벌국이고 대구는 탁순국입니다. 본래 압도국일 때 그런 나라가 전부 신라의 멸망을 사실했죠. 제일 늦게 멸망하는 나라가 바로 이서국입니다. 이서국이 얼마나 강했나 하면 신라를 자기들이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 신라 노래왕 때까지 계속 침입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미추왕릉에서 댄잎을 머리에 꽂은 작은 꼬마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수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모두 활을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활을 막 쏴댕이 쏘니까 감히 이서국 군인들이 가까이 서지를 못했다. 그래서 항복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공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추왕릉에 가면은요, 미추왕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그 조리대 같은 대나무가 많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왜? 주격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주격군이 미추왕을 수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없습니다. 아마 이 미추왕이 경주 김씨 왕으로서는 초대 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추왕 속에 있던 군사들, 미추왕을 수호하고 있는, 지켜주고 있는 신장과 같은 그런 작은 장수가 모두 화살촉에 독약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쏴버리니까 이서국 군사들이 덩치는 크지만 그걸 맞으면 독침이 들어오니까 전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사만 부근의 그 소국들은 사로국이 전부 흡수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대야성은 합천 부근입니다. 경남 합천 부근. 합천 부근에 있는 신라의 제1관문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떻게 무너졌느냐? 대야성의 성주가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입니다. 그리고 김품석의 아내는 김춘추의 큰딸인 고타소라는 공주였었는데 김춘추가 여색을 밝히는 관계로 밑에 있는 부장들이 전부 김춘추에 대해 정정합니다. 그 김품석에 의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백제와 결탁해서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 하면서 성문을 열어두었는 게예요. 그래 백제 2만 적의군들이 뭐 저항도 없이 그대로 돌아가 완전히 함락을 시켰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너무 여색을 밝히면 짓고짓고 나라가 막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 압독주의 영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 암양 부근만 알겠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고령까지, 저 경주 일대 저 위에까지, 대구에서 지금 대구 광역시 끝부분, 영천 끝부분, 저 애천 안동까지 전부 암양주로 편입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직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직무에 선두주자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암양주에 있는 청장년들입니다. 청장년들이 스스로 내가 비록 우리나라가 신라에 멸망하는 국가지만은 또 이 암양주가 멸망하면 또다시 백제한테 우리가 신라한테 핍박을 받은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우리는 엄청난 그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스스로 군사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어병입니다. 어병이죠. 이
어병을 모았는데 김유신은 처음에 와가 딱 이래고 와보니 김유신이 암양 와서 2년 후에 대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김유신이 그냥 장군으로서 군주로 왔는데 김유신이 탁 이래 신라의 장군이라고 어깨 힘주고 탁 이래 암양주에 소대지 탁 와보니까 전부 밑에 백성들이 나오가 엎드리가 환영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떡 와봐도 겉어보지도 않거든. 이건 삼국상계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겉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가만 보니까 하하, 이거 문제가 있구나. 김유신과 같은 그런 덕장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이 지역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라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라의 장군인 내가 오니까 네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김유신이 전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하면서 달포 동안 그들과 함께 저작거리가 거리에 가가 술도 먹고 암양주에 있는 주민들이 춤을 추고 노는 자리에 가서는 같이 춤도 추고 이래 한 달 반 가까이 이래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 하니까 암양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신라의 장군이라 또 특히 김유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신라의 장군이 와서 나라를 구할 생각은 않고 내 술 먹고 우리들과 같이 놀고 춤이나 추고 이런 졸장부가 왔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백제에게 또다시 이 땅이 백제로 넘어가겠다. 이래서는 안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봉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경산 지방의 최초의 장입니다. 장이야. 최초의 창의를 일으켰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시의 시조격인 그 암양 지역에 전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에도 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구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훗날 전무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스스로 이제 그 청장년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모으자 이렇게 군사를 모으는 그런 봉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보고 김유신이 하하 이제는 되었구나 하면서 선덕 여왕에게 가서 이제는 암양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라를 걱정하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대야성을 탈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전하께서 육르만 하시면은 제가 그들을 저희 휘하에 병력으로 뽑아서 선발해서 대야성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덕 여왕이 백제의 군사는 전부 정예구이다기라. 그런데 자네의 밑에 휘하에 있는 사람이 이제 훈련시키기가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무쟁이를 데리고 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김유신이 하는 말이 그것은 그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면 무지랭이든 그게 천민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윤회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선덕여왕이 그대의 뜻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 해서 암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대표를 만났어. 사실은 여차하고 이렇게 했다. 당신네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내가 당신의 그 속마음을 다시 뒤집어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달포 동안 일부러 내가 꾸며서 한 짓이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김유신 장군의 휘하 장병으로 들어가기로 모두 희망을 했다. 그렇게 해서 다 모두 흡수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했던 장소가 사적 제218호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서기 646년에 대야성을 다시 찬란한 전투에 나가서 대야성을 전투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암양에서 출병하였던 그 본토백이 청장년들은 거의 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고 잃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현재까지 그러한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고 훈련장도 분명히 유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사적인 그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츰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러한 역사적 기록을 모두 명실상부하게 후손들에게 이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돌아가신 것이다. 그러나 그 흔적은 바로 그분들이 희생함으로써 오늘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한 교훈의 도장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